제가 갔습니다. 거제도까지 그냥 증인 대실 동료분들을 만나고 현장을 좀 더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망인이 힘들게 일을 했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근로자 A씨는 조선소에서 주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했다. 매일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하던 A씨는 2016년 11월 4일 야간 근무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다. 응급실을 찾은 A씨는 급성심근염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7년 6월 A씨의 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시에서 일하고 있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조선소에서 일하던 비교적 젊은 노동자가 과로로 급성 심근염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산재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다 힘들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조선소 치부업무는 특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거든요. 망인은 그런 조선소 치부 업무를 하시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7세에 급성 심근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염의 경우에는 이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 과로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야간 교대 근무의 그 어려움이나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각종 스트레스 요인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면도 있어서 한번 사건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산재보험법 취지를 생각하면 망인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개 산재로 인정되는, 과로로 인해서 인정되는 병은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병입니다. 반면 급성 심근염은 감염성 질병이거든요.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인 거죠. 거기다가 당시에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망인이 질병에 감염되기 직전에 1주간 일했던 근무 시간은 47시간 정도였고 4주간 평균도 42시간 30분 정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근로복지공단은 한 주 60시간 정도는 되어야 이 과로를 인정했었거든요. 그 시간이 훨씬 모자랐던 거죠. 결국 공단에서도 불승인되었고 다른 노동법률가들도 좀 찾아가셨었는데 회의적인 반응이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도 좀 적고 질병 자체도 감염성 질병이다 보니까 어렵다는 반응이셨다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금속노조 법률원이고 노동조합 자문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께서 대우조선에 근무하셨었는데 거기에 산재, 노안 자문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분들이 어떻게든 망인의 산재가 인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재판은 당사자와 변호사가 손발이 맞아야 이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가 산재로 돌아가시고 나면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배우자분은 현장의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거제도까지 그냥 여러 차례 가서 증인 대실 동료분들을 만나고 현장을 좀 더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망인이 힘들게 일을 했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다행히 망인은 생사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고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줄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걸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염성 질병이 애초에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원래 산재 사건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을 보냅니다. 업무로 인한 질병이 맞느냐, 업무로 인한 사망이 맞느냐 이렇게 보내는데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감정 회신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사건인데 감정 회신까지 이렇게 좋지 않게 되면 정말 어렵거든요. 결국은 감정이의 결과를 이기지 못하고 1심에서 패소를 했었던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다시 감정을 직업한계의학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 감정의 시는 굉장히 유리하게 왔습니다. 이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막상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심까지 패소하고 나니까 변호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도 있으셨어요. 다행히 저랑 1, 2심을 같이 해왔던 분들은 그 가족들이 아니고 배우자분, 원고분과 그리고 망인의 동료분들이었잖아요. 저에 대한 좀 신뢰가 있으셔가지고 끝까지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믿어주셔서 같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건을 보니까 이게 질병이 아니잖아요. 결국 돌아가신 거거든요. 유족급여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질병의 발병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과로면 되는 거거든요. 비록 이제 감염성 질병은 원래 의학적으로는 원인이 불명하니까 이게 업무 과로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자연과학적 이렇게 명백하게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병에 걸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과로로 인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면 사망에 이를 원인은 주요한 원인은 과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주요하게 주장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산재로 인정된 것입니다. 네, 보통 산재라고 하면 사고로 다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뭐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뭐 특별한 사정 없으면 다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과로성 질병이나 이 퇴행성 질병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적으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법적 규범적으로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산재 사건은 특히 당사자 본인 그리고 도와줄 동료들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조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그걸 정말 자세하게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1, 2심에 우리가 졌던 판결을 파기하고 산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아마 변호사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대법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판결은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입니다. 한 3줄로 살펴볼 것도 없이 뭐 기각 이런 건데 근데 이 사건 판결을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 망인이 힘들었던 일들을 사정들을 자세히 설치를 해줬어요. 다 같이 준비해왔던 그 힘든 그 증명의 과정들을 판결문에 다 담아준 것 같아서 참 고마웠습니다. 대법원 선고일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근데 딱 파기환송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뻤죠 뭐. 바로 당사자 그러니까 망인의 배우자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배우자분도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면서 좋아하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도 느꼈는데 역시 당사자, 동료들 그리고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손발에 맞게 같이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냥 그것들이 판결문에 다 담겼으니까요. 전통적인 과로성 질병인 뇌경색이나 신경색만이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분 이후에 개정된 노동부 고시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서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전 고시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이 되었고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망인의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일하기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아주 작은 일조는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맛에 변호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